여러분, 오늘도 옷장 정리하면서 안 입는 옷을 아파트 수거함에 넣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지구 반대편에 쓰레기를 보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버린 옷이 누군가에게 다시 입혀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옷을 사고 있죠. 그리고 더 빨리 버립니다. 수거함이 있으니까요. 양심의 가책 없이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기부했다고 믿는 그 옷들은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 가나의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한글이 선명하게 새겨진 채로요. 이건 환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쓰레기를 떠안는, 그리고 그 청구서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옷장이 어떻게 국제 쓰레기 무역의 출발점이 되는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고 의류 시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칸타만토 마켓. 현지어로 죽은 백인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매주 1,500만 벌 이상의 옷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곳은 축구장 30개를 합친 것보다 넓죠. 그런데 이곳을 걷다 보면 묘하게 익숙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땡땡 고등학교, 땡땡 건설, 서울시청 근무복. 심지어 어떤 재킷에는 강남구 학원과 로고가 선명합니다. 한국에서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수거함에 넣었던 바로 그 옷들입니다. 상인들은 이 옷들을 거대한 베일 단위로 구매합니다. 한 베일당 약 100달러. 뜯어보면 입을 만한 옷은 고작 20-30% 정도. 나머지는 찢어지고 얼룩지고 애초에 품질이 너무 낮아서 500원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현지 상인 코피는 말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여기서 좋은 옷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쓰레기 수준이에요. 특히 한국, 중국에서 오는 옷들은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게 팔리지 않은 옷들은 시장 뒤편으로 쌓입니다. 산더미처럼.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역일까요? 아니면 합법적인 쓰레기 투기일까요? 한국은 연간 약 30만 톤의 헌옷을 수출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세계 5위의 중고 의료 수출국이죠. 중국, 독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놀라운 건 이 중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가나, 케냐, 우간다, 파키스탄. 이 나라들은 우리의 재활용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쓰레기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 불경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든 비용을 남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1만 원짜리 티셔츠를 3번 입고 버리는 순간 그 옷을 처리하는 진짜 비용은 가나의 환경이 대신 지불합니다. 칸타만토 마켓의 상인들은 옷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첫째, 소각합니다. 거대한 야외 화덕에서 태워버립니다. 합성섬유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둘째, 강에 버립니다. 코르레 라군이라는 석호가 있는데 이곳은 이제 옷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들은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어디로? 바다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겁니다. 가나의 해변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하지만 만약 가본다면 모래 대신 옷을 밟게 될 겁니다. 코르레 라븐에서 흘러나온 옷들은 대서양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파도에 밀려온 옷더미가 해변을 뒤덮습니다.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 심지어 한글이 새겨진 에코백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지키자는 문구가 선명한 에코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현대 의류의 60% 이상은 폴리에스터,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플라스틱 옷입니다. 이 옷들이 바닷물과 햇빛에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습니다. 현지 어민들은 이미 고통받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제는 그물에 옷만 걸려 올라옵니다. 한 어부의 증언입니다. 환경단체 추산에 따르면 가나 해안에만 매년 4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이 유입됩니다. 이 중 상당수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환되어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옷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이렇게 품질이 낮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한쪽에 의류 수거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수거함은 특이하게도 3일에 한 번씩 비워집니다. 왜냐고요? 그 정도면 옷이 넘쳐서 뚜껑이 닫히지 않거든요. 수거함을 열어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태그가 달린 채로 버려진 새 옷, 한두 번 신은 듯한 명품 스니커즈, 작년에 나온 패딩 점퍼, 심지어 가방, 모자, 액세서리까지. 이건 헌옷이 아니라 안 입은 옷입니다. 통계를 볼까요? 한국인은 1인당 연간 12kg의 옷을 버립니다. 전체 국민으로 환산하면 60만 톤이 넘습니다. 이 중 반인 30만 톤이 수거함을 통해 모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죠.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수거함에 옷을 넣으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재활용하니까 괜찮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라이센싱이라고 부릅니다. 착한 일을 하나 하면 다른 나쁜 일에 대한 죄책감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수거함에 옷을 넣는 순간 우리는 면죄부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브랜드 매장에서 1만 원짜리 티셔츠를 5장 삽니다. 어차피 헌옷 수거함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재활용의 역설입니다. 재활용 시스템이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들은 수거함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정말 불우이웃에게 전달될까요? 아니면 경기도 어느 산업단지, 거대한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헌옷 수출업체의 집화장입니다. 매일 아침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한 옷들을 가득 싣고서요. 하루 평균 15에서 20톤, 한 달이면 500톤이 넘습니다. 직원들은 이 옷들을 빠르게 분류합니다. 명품, 유명 브랜드는 따로 빼놓습니다. 이건 국내 중고시장에 팔립니다. 비싸게 팔리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압축기로 들어갑니다. 꽝꽝 눌러서 1톤짜리 베일로 만듭니다. 이 베일들은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나, 케냐, 파키스탄으로 향합니다. 업체 관계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무역업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저쪽 나라 사람들도 싼 옷을 원하잖아요. 윈윈 아닙니까? 정말 윈윈일까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연간 헌옷 수출액은 4천억 원, 수출량은 30만 톤, 1kg당 평균 수출 단가는 약 1,3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옷들이 가나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봤듯이 베일 하나당 100에서 200달러에 팔립니다. 그 안에 든 옷 중 70%는 쓰레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처리 비용이 드는 쓰레기를 수출하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할까요? 환경 덤핑.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에 오염 산업이나 쓰레기를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 쓰레기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옷의 소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라벨을 한번 보세요. 폴리에스터 65% 플러스 면 35% 이런 표시들이 보일 겁니다. 폴리에스터가 뭔지 아시나요? 플라스틱입니다. 정확히는 PET, 즉 페트병 만드는 그 원료입니다. 나일론도 플라스틱, 스판덱스도 플라스틱, 현대 의류의 60% 이상이 합성 섬유, 즉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플라스틱 옷이 많을까요? 싸니까요. 그리고 패스트 패션의 핵심이 바로 싸고 빠르게니까요. 면은 원가가 비쌉니다. 재배하고 수확하고 방적하는데 시간과 돈이 듭니다. 하지만 폴리에스터는 석유 정제 공장에서 뽑아내면 끝입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 티셔츠는 땅에 묻으면 6개월에서 5년 안에 분해됩니다. 하지만 폴리에스터 티셔츠는 최소 200년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500년까지 추정합니다. 더 심각한 건 옷에는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퍼는 금속 아니면 플라스틱, 단추도 대부분 플라스틱, 안감, 심지어 실까지 합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옷 한 벌을 완전히 재활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럽 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수거된 옷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12%는 소각, 87%는 매립 또는 수출됩니다. 결국 우리가 수거함에 넣는 옷은 재활용이 아니라 처리 지연일 뿐입니다. 2023년 7월 유럽의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류 및 신발 제품에 대한 확대 생산자 책임제 EPR 도입을 의결한 겁니다. 쉽게 말해 옷을 만들거나 파는 회사가 그 옷이 버려질 때 발생하는 처리 비용까지 책임지라는 겁니다. 2030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유럽에서 옷을 팔려면 회사는 재활용 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 한 공장에서 특이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옷을 잘게 자르고 섬유를 분리하고 압축해서 단단한 보드로 만듭니다. 이 보드는 건축 자재로 쓰입니다. 집 단열재, 가구, 심지어 자동차 내장재까지. 이게 바로 순환경제입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보는 거죠. 생산, 소비, 폐기라는 일방통행을 끊고 생산, 소비, 재생, 생산으로 순환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가나 해변에는 또 하나의 한글 라벨이 떠내려왔을 겁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입고,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외면한 옷들의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은 말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한다고. 지금까지는 가나가, 케냐가, 파키스탄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환경 파괴라는 형태로. 하지만 이제 청구서는 우리에게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이름으로, 가격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되돌아온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청구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눈을 감고 수거함에 옷을 던져 넣을 건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